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노트북 앞에 코로나 영웅 의혹 앞에 당당하라. 이거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신상 발언으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발언을 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의사진행 발언하는 국민들에게 웃기게 있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을 꼭 사과하시고 다시는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의혹 앞에 당당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은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40분에 야당 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정은경 후보께서 오셔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제출했대요. 그러나 그때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확인해서 이것저것 출력하는데도 저 혼자만 겨우 몇 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애 의원 앞으로 감사 담당관이 주신 FTN이 주식 관련해서 이게 제때 주시면 제대로 주셔야죠. FTN이가 주식회사 라움으로 상호 변경이 됐죠. 그리고 또 회생 개시 결정도 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미리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렸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주셨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그게 왜 웃기는 소리입니까? 자료 요청이 웃기는 소리입니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웃기는 소리면 국회의원 여기 왜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그 정도도 안 하고 국민들께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영웅이라는 그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상장 폐지됐다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해서 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니까 라임으로 상호 변경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오늘 2016년 거부터 키움증권 거래 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7년 2월부터 라임이라는 거래 내역이 있어서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두 개가 같은 거구나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맞춘 이걸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고 게임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반드시 후보에게 확답을 받아주십시오. 자, 일단 이소영 의원님은 어떤 취지시죠? 질의 신상 발언입니까? 예. 네, 방금 이제 야당 간사님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정은경 후보자에게 저는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유포하시길래 그러면서 후보자를 모욕하시길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 뭐 에탄올이든 키움이든 본인의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셨다면은 당사자인 후보자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아까 뭐 신의 손, 뭐 온갖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검토하고 온 자료에 의하면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헌신적이었던 공직자 한 명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사과하신다면은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야당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럴듯한 말로 의혹을 만들어내서 한 명의 헌신적인 공직자를 모욕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오전에 자꾸 야당에서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식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부분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루치만 주식 거래 내역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별로 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키움증권 외에 다른 계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전에 물으셨고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하셨는데 확인되셨습니까? 네,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거래했던 증권 계좌가 하나 있어서 거래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은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 재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제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정은경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분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주변의 개업의 동기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씩 버는 동안 보건복지부에 들어와서 31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공직생활 25년 차가 넘은 시점에 차관급 질병관리청장이 됐는데 그때 급여가 1년차 전문의 남짓이나 될까 싶습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오셨다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왜 돈 많이 버는 의사 대신에 공공정책 다루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사셨습니까? 보건의료 정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후보자가 정말로 지금까지 사회에 헌신적으로 또 무해하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억측을 제기하는 거는 아무리 이 자리가 국회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하나는 배우자가 하림 주식을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는데 하림은 돼지 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다. 후보자가 질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보를 줘서 매수하고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까요. 배우자분이 하림 주식을 매수한 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딱 5번이고 매도한 거는 2021년에 딱 2번.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님의 주장이 사실이려고 하면은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 아직 뉴스에 나오기도 전에 후보자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후보자 재직 시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2020년 11월인데요. 코로나로 정신없던 후보자가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 11월 전후로 해서 주식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은 후보자 재직 시절에 2019년 9월에 발생했는데요. 후보자가 할인 주식 매수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으로 훨씬 이전이고 발병한 시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2021년에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질병들하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어떤 내부자 거래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멀쩡한 공직자한테 오명을 씌우고 정상적인 주식 매도를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과연 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인 주식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질병청하고 연관이 없는 질병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아까 지적 말씀 듣고 확인을 해봤더니 매도했던 시점은 2021년 6월 16일 하루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전혀 없었고 질병청에도 통보된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때 농림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5월 11일 날 심각 단계를 오히려 관심 단계로 나눠서 낮추는 상황이어서 여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드리고 매도 시기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봐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FTEN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나노 섬유를 취급하는 기업이고 미세먼지 차단망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이거 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보건복지부 관련자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한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인데요. 근데 첫 번째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이해상충을 판단하는 거는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직무 관련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인사혁신처가 공직자가 보유한 가족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는 것이죠. 네. 이 주식 관련해서 2017년에 인사혁신처가 심사했습니까? 네, 2017년에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았고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주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했고 인사혁신처가 법령에 따라서 심사를 했는데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한 것이 무슨 문제인지 지금 국민 1,5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법률에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마치 무슨 불법이고 굉장히 무슨 죄악시되는 일을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후보자께서 보건산업과장을 할 때 이 FT 뭐 ENE가 보건산업과 관련해서 무슨 혜택을 본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나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까? 네, 저희도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그때 투자했던 거는 가스터빈 필터 미디어를 납품하는 투자라고 보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는 보건산업기술과장에 재직을 했지만 FT-ENE하고 그 산업 분야나 연구 분야가 전혀 아닌 분야이고 국가 R&D 지원 이력이 없음을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아, 근데 정말 야당 의원님들 너무 하시네요. 하루 종일 똑같은 주식 질의, 농지 질의, 별로 다르지도 않은 내용을 발언자만 바꿔가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누가 보면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농해수위나 정무위 청문회인 줄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야당 의원님들께서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너무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 씌우시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려워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아까 한 야당 의원님께서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서 후보자 배우자가 투자한 FT-ENE라는 주식이 2018년 3월 22일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3월 초, 정확히 말하면 3월 7일까지 전량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 정지가 15일 후에 되는데 거래 정지 될 거를 어떻게 알고 주식을 다 팔았냐? 이거 내부 정보 빼돌려서 미리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셨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이면 엄청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인데요. 후보자는 근데 주식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할 능력도 없으실 거고 직접 투자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인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FT-ENE라는 주식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2018년 2월 9일자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돼 있습니다. 후보자 공매도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야당 의원님들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행위입니다. 남의 주식 빌려다가 매도 주문을 때려 넣는 거예요.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 하락이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월 말부터 2월 9일까지 엄청난 양의 공매도를 때립니다. 누군가가. 처음에는 1억씩 때리더니 나중에 21억을 때려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2월 9일에 이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무슨 신호냐면은 이거 망할 주식이니까 빨리 팔고 도망가라. 이 공매도 세력이 작업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분은 2018년 2월 9일에 이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뜨니까 그리고 당일에 주가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4%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놀래서 며칠 지켜보다가 전량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전 정보가 진짜 있었으면 왜 이걸 6,000원대 팔았겠습니까? 8,000원대에 팔았겠죠? 2월 9일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 공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 폭락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참 뒤에 6,000원 초반대에 매도했습니다. 전형적인 초보자의 투자 행태예요.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이 어마어마하게 연관되어 있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고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 이름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검색 안 해보고 무슨 이런 의혹 제기를 하십니까? 제가 전문가 아이고. 전문가는 왜 이런 의혹 제기해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혹 제기를 알아보지 않고 합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뭐 아니 비명이죠? 아니면 말고 해요? 무슨 아니면 아니면 말고잖아요. 잠시만요. 자, 일단 이소영 의원님 질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질의가 마칠 때까지는 듣고 계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질의 시간 동안에는 질의를 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으시거나 신상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회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예. 자, 이소영 잠깐만요. 이소영 의원님은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만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제가 상당히 유감인 게 지금 야당 의원을 서명옥 저렇게 의원님 지금 안한 자당 의원으로- 간사님 발언하고 계세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저렇게 질의가 야당 의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니 잠깐만 제가 거래 내역을 후보자랑 지난주 금요일날 약속을 했어요. 월요일날. 그때 주셨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의원이 이소영 의원처럼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에서 다른 질의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줬으면 구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미리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청문회 직전에 딱 던져놓고 약 올리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유감입니다. 게다가 질의에서.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제가 구글 뉴스를 보니까 2018년 3월 28일자 아시아경제 오너가는 팔았다. FTEN이 거래 정지 전 박종만 부사장 주식 처분 이렇게 언론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매도했으면 그러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이것만 가지고 주면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 제출 기한을 드렸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의혹을 했었는데 겨우 3분 질의하는 걸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정책 질의할 것까지 12개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를 사전에 주셨으면 이런 일이 최소화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근거 없이 사실관계 파악 안 했다. 사실관계 파악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상황은 도외시한 채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렇게 폄훼하듯이 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과를 할 일이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돼요 의원님? 좀 남이 발언할 때 가만 계세요. 제가 발언할 때 아까 얼마나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지금 시간 남으셔서 이소영 의원님이 오셔서 이 이번에는 김미애 상임위원장이 간사님 시간이 정말 남았어요. 소란스럽게 된 거예요. 둘이 대화하지 마세요. 둘이 대화하지 마시고 다른 상임위는 이렇게 안 합니다. 둘다 이소영 똑같아요. 의원 오기 제가 전에 보니까. 이런 일이 그만. 없었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됐어. 자, 지금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야,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여러 논의 끝에 자료 제출할 시간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늦었다는 건 사실이고 또 반면에 자료 제출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는 이례적인 운영도 제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자기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한에서는 뭐 질의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좀 챙겨가면서 이후 과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듣거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15분 이상 손 들고 있어도 발언기를 안 드릴 거예요. 손 들고 계세요. 예, 안 드릴 겁니다. 자, 자꾸 이거 가지고 시간 더 끊으니 질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고령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좀 다른 분들의 발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야당 의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 그렇게 하나하나 틀리다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거짓말을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미리 자료를 냈어야죠. 우리는 무슨 이 어려운 국면을 모릅니까? 네네. 그럼 다른 정보는 정보해야지. 간사님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라서 간사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웃기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게 의견입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 정도 존중도 없이 어떻게 가지고 앉아서 상임위를 운영합니까? 그리고 끝까지 4차 질의 야당 의원이 의혹 제기에 간사님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것의 의미가 퇴색하는데 마무리까지 좀 하시죠. 한 2,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사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사님, 민주당 야당일 때 어떻게 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 간사님, 같이 하겠습니까? 뭐 양도 필요 없다. 대체 왜 그러니 뭘 어떻게 공격하십니까? 같은 동료 의원 아닙니까? 정말 이상하게 우리 복지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니시라고 충분히 서로가 반복하잖아요. 지금 서로가 반복하셨잖아요. 언론에서 회의가 작성됐고 회의 가게 보세요. 자 일단은 후보자님 간단하게라도 소영석 의원님 말씀에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고요.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12시가 되면 자동 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절차가 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고령화 그리고 또 지역 소멸, 또 기후 변화 같은 복합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 개혁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그런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주. 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와서 오늘 정식으로는 처음 회의하는 자리인데요. 그게 오늘 인사청문회입니다. 저는
공직 후보자가 무슨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팩트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는 사과해야 되는 일이고,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한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매도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국민 상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관하게 사실 확인도 안 된 의혹 제기를 하는 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자가 나중에 가서 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한 번 실추된 명예는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문회 시작하고 지금 자정을 앞둔 시간까지 후보자 아마 인생에서 이런 범죄자 취급 처음 당해봤을 텐데, 그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거나 잘못 알고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설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정정하고 자신이 잘 몰랐다 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 질의 때는요, 이제 후보자 신상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 했어요. 왜냐하면 주질의 내내 주식과 농지 얘기만 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 취급을 주질의 내내 했기 때문에 적어도 세 번째 추가 질의에 들어서는 저는 정책 질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장만 덮어놓고 반복하면서 이제는 확인도 안 한 의혹 제기를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야당 의원의 질의를 공격한다? 야당 의원은 허위 사실이나 가짜 주장을 해도 되는 무슨 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자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계신 한지아 의원님께 지금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데요. 1월 5일부터 1월 달부터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2018년 2월 9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고시 전에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 1월 초 기준 18,000주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13,000주, 그러니까 대부분이 2월 9일 공시일 이후에 매도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거래 양태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은 내부자 거래 이런 거라고 의심할 수 없는 그냥 초보자의 논란 그 반응